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의를 맡게 된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오래 볼 겁니다. 일단 지금부터 약 30여 개의 강의를 통해서는요. 한국사 이론 강의 먼저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문제풀이 함께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강의가 첫 강의니만큼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사가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문제가 어려우나 쉬우나 기본 내용 자체가 워낙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주구장창 우리가 시간을 쓰기에는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임팩트 있게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교재가요. 내용 정리가 너무 잘 됐어요. 표정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따라가면서 짧은 기간 안에 한국사 전범위를 아주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어디 들어갈 거냐면요. 테마 1, 역사 2에 들어가 있죠. 옆으로 가십니다. 테마 2,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주시면 고조선 부분에서 청동기와 철기의 사용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남아있는 부분부터 오른쪽 페이지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까지 들어갈 텐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오늘 몸 풀기만 좀 잘하시고 나면은요. 다음 수업부터는 따라오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순서대로 거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 나와 있는 주제가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 파트가 됩니다. 문제에서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분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역사? 그건 역사 사실 다 모아놓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역사가들이 연구할 때 자기 생각을 어떤 투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역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단히 객관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자, 이러한 역사 연구의 자세 또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가 되겠고요. 역사가에 의해서 조사되었다, 기록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개념 자체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의 이제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들어갈 텐데요. 여긴 여러분들 뭐 유물, 유적, 각종 생활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표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기, 이걸 바로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우리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구석기 시대였으니까 뗀석기 종류 되게 많겠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뗀석기는요, 거의 대부분이요, 무슨 개로 끝나요. 그게 사냥도구이던 조리도구이던 무슨 개. 가령 예를 들어서 글개, 밀개, 이건 바로 조리도구인 거고요. 사냥도구로서는 찍개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특히 여러분들 이 사냥도구는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요. 찍개와 많이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이 주먹도끼가 있어요. 자, 우리 땅에서는 이 두 개가 다 나왔는데 대신에 얘네들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형태가 좀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칼날이 하나, 요거는 칼날이 여러 군데 있어요. 당연히 어떤 게 더 만들기 어려울까요? 이게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 땅에서 예전에는 얘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1970년대 중반에 발견이 되었거든요. 1970년대 중반 연천 전곡리, 어디라고요?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라는 곳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이때 발견된 주먹도끼가요, 동아시아 쪽에선 최초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무래도 더 만들기 어려운 뗀석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시아에서 이게 안 나와가지고요, 뭔가 구석기 때부터 유럽에 좀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우리 구석기 때 이렇게 칼날이 하나인 것도 만들었지만 여러 개인 것도 만들었어 라고 당당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 최초로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부터는요, 주먹도끼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아지는 뗀석기가 나는데요. 그 중에서 승배찌르게 기억해 주세요. 승배라고 하는 것은 손잡이입니다. 한 10cm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생긴 모습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가 참고로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해요.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 뒤에다가 나무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는 거죠.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채집을 하거나 어로 생활을 통해서 살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계시죠? 한 곳에 계속 살 수 없어요. 이동하게 되고요.
이동할 때 혼자 돌아다니면 이건 여러분 죽음입니다. 반드시 무리지어 다녀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형태보다는 동굴이라든지 임시 거처 형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막집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막 지어서 막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막집이라고 하는 건 임시집을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구석기 생활할 때 꼭 하나 빼먹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석기인들도요. 나름 예술 생활을 했다는 거. 요거 잠깐 좀 빼먹어요. 우리 챙겨 두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석기인들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원했을 때 그걸 표현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대한 동굴 벽화를 그렸다면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조각품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물고기 조각상이 있어요.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물고기 모양이요. 어느 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단양 수양계 유적지에서 나와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고 아 어제 물고기 잡은 거 더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요 여러분들. 속도 있게 나가지만 우린 할 거 다 해요. 그 어려운 걸 해 나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중석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석기 시대는요. 학교에서 배우신 적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안 배웠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계에 따라서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중석기 시대 때 무엇을 사용했다? 잔석기를 사용했다만 기억해 주세요. 잔석기는요. 자라서 잔석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매서. 그러니까 주먹토끼가 한 15cm 정도, 쓴배질개가 한 10cm 정도인데요. 잔석기는요.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 가지고요. 진짜 작은 건 손톱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거 왜 만드냐? 뭐 기술력이 발달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한반도 전반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이제는 큰 동물보다는요. 토끼라든지 여우처럼 이렇게 작은 동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걔네 빠르니까 공격도 우리가 빨리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잔석기를 만듭니다. 이것 자체로 그냥 쓰기보단요. 뼈라든지 나무에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뭔가와 연결지어서 사용하는 도구다. 이음 도구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기원전 8000년경이 되면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돼요. 자, 신석기 시대부터는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를 사용하죠. 간석기 종류 어떻게 불러줄까요? 돌자를 여러분들 앞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돌보습, 돌갱이, 돌랏, 돌보습, 돌갱이, 돌랏 이런 것들이 바로 간석기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토기를 우리가 만들어 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석기 시대 토기 하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실게요.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들 이 빗살무늬 토기는 모든 초등학생들도 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나머지 토기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더 추가시켜 주세요. 일단 첫 번째가요. 이름 민무늬 토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민무늬라고 하는 건 무늬 없는 토기인 거고요. 이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른 자가 붙었으니까 그거보다 앞서는 신석기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요. 덧무늬 토기가 있어요. 덧대었다라고 합니다. 토기 위에다가 흙을 한 번씩 더 덧댄 겁니다. 그래서 문양을 냈어요. 이름 민무늬, 덧무늬 그리고 난 다음에 신석기 중에서도 이제 후반대로 가시면 빗살무늬 토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요. 생활에서의 변화가 되겠죠. 드디어 무엇을 시작한다? 농경을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때 여러분께서 유의하실 게 있는데요. 농경을 시작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벼를 재배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대단히 초보적인 단계였더라. 초보적인 단계이다 보니까 이것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무슨 생활을 지속한다? 사냥이라든지 채집이나 어로 생활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되셨죠? 자, 또 하나의 특징, 원시 수공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필기를 할 때 S를 하면 스타트, 간단하게 필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원시 수공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관련된 유물이 나왔다는 거죠. 항상 세트로 나오는 가락바퀴,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을 뽑아내고요. 뼈바늘을 통해서 옷을 기어 입습니다. 됐나요? 자, 이러한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착생활 시작하게 되었고요. 한 곳에 머물러 살다 보니까 시족, 부족 사회로 확산이 되고요. 또 하나, 집을 드디어 짓는데요. 이 집은 바로 움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움집은요, 신석기 시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 때도 있고요. 하물며 조선 시대 때도 움집이 있어요. 단,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 정말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임시거처가 이제 움집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움집,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다른 시대의 움집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비교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앞에서 보자라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움집을 만들 때는요, 지하 1m에서 0.5m 정도를 파줍니다. 위에서 보시면 원형이라든지 정사각형, 이걸 방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는 불자리가 가운데 있어요. 중앙, 화덕. 중앙 화덕이 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 되고요. 청동기 시대의 움집이라고 하면 화덕이요, 한쪽 벽으로 붙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움집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디 있냐면 강가라든지 바닷가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앞서서 어로 생활을 지속했다라고 했으니까 강가, 바닷가에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가볼게요. 어로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강가, 바닷가 쪽에서 이런 움집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의 장식품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중에 나오는 게 조개 껍데기 가면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칠해거리. 이 칠해거리라고 하는 게 각종 이제 장식품을 말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조개 껍데기 같은 걸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러한 생활과도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볼게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 원시 신앙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 현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시 신앙 나타난 게 뭐가 있냐면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이 있는데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을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 달, 산 이런 거에 특별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되셨나요? 자, 앞서서 주술적인 어떤 예술품을 만드는 것에서 원시 신앙이 나타나는 형태로 조금 더 여러분들 발전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금까지 온 내용을 교재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마 2에서 보시면 선사시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표는 제가 지금 빼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임팩트 있게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 뺐는데 여러분 혼자서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하나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민족의 기원 파트에서 보시면 그 중에서 한민족의 형성 보이십니까?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줄, 민족의 기틀 형성 보이세요? 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구석기 시대입니다. 단, 구석기 때는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구석기인들이 계속 한반도에 머물렀을지, 중국을 갔을지, 전 만주를 갔을지, 일본으로 갔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석기 시대 때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한반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 더 나아가서 청동기 시대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 두시면 여기 내용에다가요, 추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표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가시면요, 주요 유적지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주요 유적지 중에서요, 거기 두 번째 공주 석장리 한번 봐주세요. 이 공주 석장리는요, 남한에서 발견되어진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발굴 시기로 보시면 가장 오래됐어요. 이게 1960년대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람 뼈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사람 뼈를 보시면요, 뭐 이가 나왔거나 어깨뼈가 나왔다거나 부분으로만 나왔습니다. 근데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나왔던 이 흥수아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뼈는요, 전신뼈가 다 남아 있어요. 완벽한 형태입니다. 연천 전곡리는 주먹독에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고요. 중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여러분들 시험 출제 가능성은 조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신석기 시대 관련돼서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양양오산이랑 서울 암사동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면 청동기와 철기시대 들어갑니다. 자, 청동기와 철기시대. 일단 여기서는요, 유물에 이제 변화가 생겼죠. 돌만 사용하다가 드디어 금속을 사용합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청동기라고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고 해서 돌을 더 이상 사용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생활의 중심은 또 간석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용도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청동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배층을 위한 여러 가지 용품으로 제작됐고요. 반면에 농사를 비롯해서 각종 생활에 필요한 도구는요,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그건 이제 청동기가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 물을 닿는 그 성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럼 다시 갈게요. 이 시기에 나왔던 청동기와 관련된 지배층 용품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비파형 동검이 나오죠. 청동검 중에서요. 비파라는 악기를 닮았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요. 거친 무늬 거울이 있어요. 자, 반면에 간석기, 생활도구 중에서는 앞서서 신석기 같은 경우는 돌, 땡땡 이렇게 나오잖아요. 돌낫, 돌보습, 돌괭이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명칭이 자유롭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면 반달, 돌칼. 뭐 시험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바퀴날 도끼, 홈자기 이런 것들이 바로 간석기이지만 청동기 시킬 때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기. 앞서 제가 신석기 시대 된 토기 3개 기억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청동기들은 몇 개냐? 여기도 3개입니다. 자, 일단은 민무늬 토기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늬 자체에 뭔가 무늬는 없는데요. 이 중에서 뭔가 손잡이가 달려있는 독특한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반도 곳곳에 민무늬 토기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거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요. 미송리식 토기. 토기 중에서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거의 유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무늬 토기, 그 중에서도 이건 미송리식 토기. 그럼 벌써 이렇게 2가지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붉은 간토기가 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색깔을 입혔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여기선 붉은색으로 입혔습니다. 자, 경제. 앞서서 이제 농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농사가 한 단계 더 발달하게 됩니다. 농사가 한 단계 더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드디어 무엇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벼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남는 게 생기고 그때부터 개개인 간의 재산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되게 많이 나타나죠. 사용하지 않았던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한 거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제라고 해서 개인의 재산 차이가 나타나고, 결국 청동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겠죠. 우리는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급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피지배층, 지배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까지 평등한 사회였다가 이제 평등한 사회가 깨진 겁니다. 되셨어요? 이때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바로 이쪽이 되겠는데요. 최고가 바로 누구냐? 군장 또는 족장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이들이 소유합니다. 또 여기에다가요. 이런 지배층 같은 경우는요. 또는 아니면은 청동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힘 있는 부족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른 부족과 달리 특별한 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군 신화에 보시면은요. 환웅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죠. 환웅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로 사람이 하늘에 데려왔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환웅 부족인 거예요.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아무리 먹는다 하더라도 절대 동물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곰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를 믿고 있는 토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족에 비해서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족 훨씬 더 우월적인 거 같죠.
네, 맞아요. 선민사상을 가지게 되었더라. 되셨나요? 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앞서 우리 얘기했었던 움집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 때 움집 계속 짓습니다. 대신에 이때의 움집은요, 예전처럼 막 1m씩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움집이 지상, 가, 옥처럼 돼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상, 가, 옥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움을 조금만 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요, 주춧돌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이렇게 짓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춧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요, 중앙에 화덕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신석기 움집으로 찾아주시고요. 주춧돌을 이용해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움집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늘에 이렇게 봤을 때 이 바닥의 모습을 보시면요, 직사각형입니다. 이걸 바로 장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요, 이런 움집이요, 한 채, 두 채 이런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꽤 여러 채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대한 마을을 형성시킵니다. 취락을 형성시키는데요. 이때 그 취락을 보시면 집들도 있지만 창고, 그 창고 중에서는 공동창고 이런 것들도 등장합니다. 뭔가 이제 각각의 건물에서 다양한 쓰임새가 등장하겠죠? 또 하나는 집이 있고요, 집이 있고요,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부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집 주위로 어떻게 돼요? 나무를 이렇게 담벼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목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낮은 평지보다는 조금 더 언덕배기로 올라가요. 그래야지만 아랫동네 어느 부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강가나 바닷가 쪽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살짝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구릉지 지역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는 무덤 쪽을 가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청동기 시대 무덤 하면 일단 고인돌 생각하실 거예요. 또 하나만 더 갈게요. 돌널 무덤. 일단 재료의 공통점은 돌을 썼다라는 거. 근데 이게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고인돌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도 여러 가지인데 특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 고인돌, 가장 큰 고인돌이 어디가 있냐면 강화도에 있어요. 이거 다리 부분 있죠. 이거 말고요. 이게 덮개 쪽이요. 이 덮개의 무게만 하더라도 약 60톤 정도가 됩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되셨어요? 이런 거대한 고인돌 같은 경우도 군장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돌널무덤이라고 하면 뭐냐면 땅을 파요. 그리고 낸 다음에 돌을 가지고요. 바닥, 이런 것들, 벽, 이걸 형성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무덤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 여러분들 철기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반도 철기는요, 기원전 4세기경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철은 청동에 비해서요, 훨씬 더 단단하고요, 재료를 구하기도 더 쉬워요. 그러니까 청동의 재료가 되는 구리보다는 철의 재료가 되는 철광석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표면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력한 철을 가지고는요,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었으면 이전에 썼던 간석기에 비해서 훨씬 농사짓기가 수월하겠죠. 농업의 생산량이 늘어날 거예요. 철제 무기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신무기가 등장했고 전투력이 향상되었으니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 더 많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선생님 이미 그 전에 그러면 나라가 있었습니까? 있죠.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나라 고조선이 이미 있어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멸망할 쯤이 되면 철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청동을 쓰긴 해요. 그리고 그 청동의 모습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보셨던 여러분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경우, 특히 이 비파형 동검은요. 우리 지역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주 지역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아시아의 그 당시 일종의 유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철기 시대 때 만들어 쓰는 이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한반도에서만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만의 스타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세형 동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또 하나가요.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아이고, 잔무늬 거울입니다. 죄송해요. 자, 이 무늬가요. 얼마나 자냐면요. 제 손바닥 정도가 되는 청동 거울이 되겠는데요. 여기 안에 만 한 5,000개, 6,000개 이상의 막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선과 선의 간격이 0.3mm 정도. 오늘날의 컴퓨터로도 재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요. 단순히 세형동검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독자적인 어떤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뭐가 들어가냐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발견되는 지역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동검 같은 경우는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찍어내는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물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물 틀을 뭐라고 하냐면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파형 동검과 관련되는 거푸집은 아직 우리 땅에서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었었는지 만주에서 받아온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 반면에 한반도에서 나오는 이 세형 동검은 그걸 찍어내는 틀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형 동검 자체도 한반도에서 나오고 세형 동검을 찍어내는 틀도 나왔다는 것은 아, 이건 확실히 우리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거푸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리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게요. 청동을 가지고요. 우리가 세형 동검을 만들었었지만 그걸 가지고 막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요. 철제 무기로 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실제로 사용 용도보다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이런 목적, 의제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토기의 형태도 다양해집니다. 이 시기 민무늬 토기 여전히 이용합니다. 여전히 이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붉은 간톡이 있었죠. 이게 검은 간톡이로 바뀌어요. 붉은색보다는 검은색이 뭔가 조금 더 세련된 느낌 안 드세요? 블랙은 팩션에 또 완성하시겠어요. 그래서 검은 간톡이 조금 더 뒤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덧띠토기 이런 것도 있어요. 덧띠토기라는 게 뭐냐면 토기의 맨 윗부분을 아가리라고 하거든요. 그 위쪽에다가 띠를 하나 더 둘렀다라고 해서 덧띠토기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경제 파트 들어가 볼게요. 경제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중국과 교역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들이 남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던 이제 돈이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 중국과의 교류를 얘기하죠. 또 하나가 창원에 가면 다올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붓이 나왔어요. 그럼 적어도 이 붓을 가지고 한글을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썼겠구나. 아, 중국과 교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셔도 되겠지만 철기 시대가 되면서 중국과 본격 교역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주목하는 부분은요. 연맹국가가 발전합니다라는 거예요. 요건 바로 다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바로 뭐냐면 여러 군장들이 연합을 해서 왕을 추대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작은 소국 형태였다면 그중에 뜻을 함께하는 마음이 맞는 군장들은 공동의 왕을 추대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등장하는 연맹국가가 등장했다. 조금 더 정치가 발전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울주 반구대. 이게 울산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한 10m 정도, 그리고 위로는 3m, 엄청나게 넓은 바위 그 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200여 마리의 동물들, 바다 동물도 있고요, 육지 동물도 있습니다. 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고령에 가시면 장길이, 여기도요 바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원, 직사각형, 막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청동기에서 철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이 시대냐라고 물어보지는 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옥의 형태를 보시면요. 지상 가옥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가옥은 이제 배산 임수, 여기 이제 위치하고 있죠. 그다음 무덤 같은 경우는 앞서와는 구분됩니다. 널무덤, 동무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되겠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 거의 다 달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교재 보시면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 표에서 맨 밑에 유적지 보이십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두 곳은 꼭 좀 기억시켜 주세요. 여주 흔암리, 부여 송국리.
특히 부여 성공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청동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후남리, 부여 성공리 여기 가면 이제 청동기와 관련된 게 많이 나왔는데 특히 여기서요 그 당시 벼를 재배했다는 걸 알려주는 이제 그 유물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첫 번째 강의 진행이 됐는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첫 강의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다음 강의 고조선에서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